자, 얘기해 볼 친구. 뭐 하는 것 같다 얘기해 볼 친구. 성욱이? 자, 소리 켜고 한번 얘기해 볼까? 라이프 스트로우로 물 마시고 네네. 있어요. 라이프 스트로우. 또 다른 친구. 자,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생명의 빨대. 자, 우리 살아가는데 중요한 물인데, 자, 사실 이 친구가 마시고 있는 물 색깔을 보면 굉장히 탁하고 노리끼리하죠. 보기에도 찝찝해 보이는 물인데, 여기에다 대고 빨대로 마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그냥 먹으라면 이거 못 먹는 물인데, 자, 얘는 그냥 빨대가 아닙니다. 자, 어떤 빨대냐면, 이 안에 정수 처리가 돼 있는 빨대예요. 자, 그래서 오염된 물을 마시면 일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 안에 융털 같은 걸로 먼지도 걸러내고 좋은 게 그때그때 바로 마실 수가 있는 거지. 정수가 가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약간 저 힘든 곳,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정수 처리가 잘 없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정수 처리도 잘 안 돼 있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지구 모습 보이죠? 이거 우리 활동지에는 없는 모습이에요. 지구 무슨 색으로 보이죠, 얘들아? 지구 무슨 색으로 보이니? 무슨 색이 제일 많이 보여요? 그렇지. 파란색 흰색, 흰색 하얀색. 또 하얀색, 흰색 또 보이는 색깔 없을까? 지금 멀리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봤더니 거의 뭐 아주 작게 뭐 회색이라든지 초록색이라든지 황토색이 보이긴 하지만 두 가지 색깔밖에 안 보입니다. 흰색과 파란색밖에 안 보이죠. 흰색은 뭐의 색깔일까요? 흰색은 구름 색깔입니다. 구름. 자,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의 색깔이 되고 그럼 파란색은 바다죠. 바다의 색깔입니다. 자, 사실 구름이 많이 가려져서 안 보이기는 한데 자, 지구는 육지가 넓을까 바다가 넓을까 얘들아? 어디가 더 넓을까? 바다. 그렇지. 바다가 더 넓습니다. 자, 사실 북반구에는 대부분의 육지가 몰려있긴 한데 남반구에는 거의 육지가 없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다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가 5대양, 남극해, 북극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어디가 제일 넓을까? 왜 바닷물 먹으면 안 되지, 얘들아? 그치?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사실 너희 왜 땀 흘리거나 눈물 흘렸을 때 혹시 입에 살짝 들어온 적 있니? 운동선수들 보면은 운동하고 땀 많이 흘리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온 음료라고 마시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포카리 스웨터라든지 파워에이드, 그치, 그런 거 마시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액체 물들은 그냥 물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어서 실제로 너무 많은 땀을 흘리는 운동선수들은 실제 우리 몸에 있는 체액과 비슷하게 약간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마셔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성분과는 너무도 진하게 바닷물을 너무 많이 짜서 그 목마르다고 급했을 때 바닷물을 그냥 마셔버리면 오히려 물보다는 소금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입안은 촉촉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뒤늦게는 그 소금에 비례하는 더 많은 양의 물을 몸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목마르게 되는 거지. 자, 보니까 바닷물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물 중에서 97.2%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물이 거기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니? 육지에 있는 물은 뺄셈을 해봤더니 2.8%밖에 안 나오죠. 근데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니까 0.001이라고 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나와 있어요. 자, 수증기면 액체는 아니고 기체 상태죠. 자, 이게 0.001%, 1%도 안 되는 0.001을 여기다 왜 표시를 해놨을까? 탈락 요거밖에 안 되는데. 자, 이 1%도 안 되는 수증기지만 이 수증기를 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구름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우리 기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적은 양이지만 항상 중요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해야만이 우리가 가뭄도 안 생기고 뭐 농사 짓는데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빙하는 그럼 어디에 많이 있나요? 어디에 많이 있을까 얘들아, 빙하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고 아무리 추운 북한을 가더라도 빙하는 잘 없어. 어디 있냐면 북극이나 남극. 그치? 자,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북극이나 남극에만 있기 때문에 빙하는 사실 바닷물이 얼긴 하지만 얼 때 보면 소금 성분을 빼고 그냥 물만 옵니다. 그래서 빙하를 사실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양쪽 극지방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용할 수는 없는 거지. 자, 이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 한번 볼게요. 자, 1에서 3%. 자, 땀을
많이 흘리면 갈증이 일어나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가 빠져나가게 되면 혼수 상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0% 이상이 되면 그때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물인데, 자, 우리가 아무 물이나 마시면 이제 큰일 나는 게, 자, 아까 흙탕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한데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우리 요즘에 여름에 보면 계곡이라든지 바다에 많이 놀러 가잖아. 가면은 많이 걸리는 질병이 바로 이런 질병들이에요. 이 장티푸스나 콜레라에 걸렸을 때 가장 그 특징이 배 아픈 거, 복통, 그 다음에 설사, 그 다음에 심하면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게 됩니다. 이런 병에 걸리기가 쉽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화면 한번 볼까요? 책에 한번 봐도 돼요. 발에서 긴 실을 뽑아내고 있어 보니까 얘가 뭘까? 이 실이 뭘까? 실일까? 꼬매고 있는 건가? 다시 꼬매는 건가? 자세히 한번 봐봐. 뭐 하는 거야? 벌레. 실 아니야? 벌레. 실이 아니에요. 자, 보니까 기니벌레라는 건데 물속에 들어가 있던 맥이나 선충이 자, 몸 안에 들어가면 점점점 자라납니다. 점점점 자라나면 얘가 1m까지 자란대요. 1m면 이만큼 되는 거잖아. 그럼 더 이상 몸에 있지 못하고 자기도 살려고 하니까 이 좁은 몸 안에 있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발이나 팔, 우리 몸의 말단 부위를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1950년대 일본에서 일어났던 병인데 얘는 중금속이에요. 사실 많이 있는 병은 아니고 우리 중금속이라고 해서 뭐 금속들 중에서도 무거운 금속, 수은이나 이제 카드뮴인데 사실 이제 그냥 물에는 사실 많이 없어요. 공장에서 이제 하고 나면 사실 이걸 걸러내고 버려야 되는데 못된 사람들이지. 그냥 걸러내지 못하고 강이나 호수로 바로 버렸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강물을 먹거나 아니면 걸러냈더라도 아니면 그 강에서 왜 그 어류들 있잖아.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었더니 물고기 몸에 있던 쌓여있던 중금속이 사람 몸에 그대로 쌓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건 수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보니까 등이 어떻게 돼 있어? 굽어 있죠. 얘는 뭐냐면 카드뮴이라는 성분인데 이따이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말로 뭐냐면 아파 그 뜻이야. 아우 아파 우리 너무 아파 아우 아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따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카드뮴이 몸에 쌓이면 뼈가 녹아내린대요. 뼈가 약해서 살짝만 건드려도 뼈가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쉽게 부스러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왜 계속 몸이 우리가 왜 안 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아파서 이따이 한다고 해서 이따이 병. 이런 게 이제 중금속인데 지금은 워낙 단속이 심해져서 이런 병은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에 대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보면은 동네마다 우리 구마다 정수 처리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망가졌대. 근데 하필이면 집에 있는 정수기도 고장이 났대요. 그러면 그냥 마셨다간 어떻게 될까? 이런 병에 우리가 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물을 해서 마시면 될까? 그냥 마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 마시면 될지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 선생님 준비를 미리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끓이면 되죠. 자, 사실 그 수돗물도 정수 처리가 다 된 거긴 한데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자, 정수기를 거쳐나온 물 괜찮겠는데 그냥 사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수돗물도 그냥 마시긴 했었거든. 끓이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뭐 미생물이라든지 안 좋은 물질들이 다 우리 물 몇 도에서 끓더라 얘들아? 몇 도에서 끓죠? 100도.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그 정도 온도가 되면 대부분의 안 좋은 균들은 다 없어져요. 해양 진흙이라는 게 뭐냐면 자, 뭐 외출 갔을 때 자, 그 큰 그릇에다 해도 되고 아니면 땅을 파서 하기도 합니다.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더러운 물을 담아놔요. 더러운 물을 담아놓고 그 위에 컵을 하나 깨끗한 컵을 하나 얹어놔야 돼. 깨끗한 컵을 얹어놓고 그 위에 비닐을 씌웁니다. 비닐을 씌운 다음에 비닐이 평평하지 않고 약간 아래로 내려가도록 볼을 하나 얹어놔요.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뜨거운 햇빛이 비추면 자, 물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열이 있으면 물이 증발하겠죠. 그럼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다가 비닐에 부딪혀. 비닐에 부딪히면 다시 이제 물방울로 변하면서 아까 모이는 컵에 떨어지게끔. 그런 방법이 아까 용준이가 얘기한 방법이에요. 수증기 물을 증발시켜서 다시 응결시켜서 얻는 방법인데 단점이 너무 오래 걸려요. 휴대용 정수기라는 게 여기 다 있어. 자, 펌프질을 하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물이 걸러집니다. 그 다음에 자 위에 뚜껑에 필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물병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자외선이 들어가 있어서 딱 삐 하고 불을 쬐주면 그 안에 있는 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행 갈 때 물을 다 싸들고 갈 수가 없으면 사실 이런 거를 들고 다니는 여행가들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수제라고 해서 우리 아프리카에 지원을 많이 하는 건데 약간 라이프스토라는 것도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이런 정수제도 많이 보냅니다. 라이프스토는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 액이라든지 알약을 넣으면 한 우리 1리터 있죠. 우리 2.5이 정도? 또 크겠나? 1리터 되는 거에다가 알약 하나를 집어넣으면 30분 정도가 지나면 그 안에 균이 싹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아프리카에 많이 보내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수돗물이 어떻게 정화가 되나 간단하게 알아보고 우리 친구들도 정수기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런 이제 기억기 그려져 있죠. 자, 취수부터 한 쭉 따라 한번 가볼까요? 취수에서 응집 모으는 겁니다. 침전 가르쳤다가 걸러냈다가 소분하고 분해지는 과정인데 단계별로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취수원이라는 게 뭐냐면 취야 모은다. 물을 모으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타치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얘들아? 댐, 저수지, 댐 같은 것이죠. 자, 댐에 이제 물을 모아놔서 자, 평상시에 빗물이라든지 강물을 좀 모아놔서 얘들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학교라든지 큰 빗물을 모으는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올 땐 그 빗물을 모아서 자, 그 빗물을 모아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안 나거나 안전하게 하기도 하고 그 빗물을 이제 크게 모아놨다가 만약에 가뭄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할 때 그 물을 이제 보내기도 하는 건데 부산에 12곳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얘가 작동을 안 했대. 자, 그래서 댐이 있으면 바로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 취수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취수원, 댐에서 이제 물을 모으면 그거를 보내줍니다. 그 취수원으로 보내서, 취수장으로 보내서 착수라는 게 뭐냐면 가만히 놔두는 거야. 우리 과일 주스 같은 거 너희 마실 때 뭐 사 먹거나 엄마가 만들어 주시면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걸 이제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놔두고 한참 있다 마셔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알갱이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얘들아? 무거운 알갱이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크고 무거운 것들이 중력의 힘을 받아서 가라앉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물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오랜 시간 일정하게 놔두면 그 안에 있는 큰 알갱이들은 밑에 가라앉게 돼요. 가라앉으면 위에 있는 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착수정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착수정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물을 빼고 위에 있는 물만 보냅니다. 근데 위에 있는 물에다 뭘 집어넣냐면 우리 아까 알약이나 정수제나 정수액 같은 거 있었죠. 걔를 물에 보내요. 정수처리제를 보내면 그 안에 있는 안 좋은 물질이랑 정수처리제랑 결합을 하는 거지. 결합을 하면서 다시 또 알갱이가 커져. 커지면 또 가라앉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안 좋은 물질과 정수처리제가 결합한 플록이라는 건데 플록을 만드는 응집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플록을 만들면 걸러내야 되겠죠. 자, 그 걸러내는 곳이 침전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가라앉히는 곳이에요. 다시 한 번 가라앉히고 알갱이만 걸러내는 곳이 바로 침전지. 침전이 가라앉는 곳이니까. 자, 그럼 여가지에서 걸러내고 나면 자, 걸러내가지고는 안 걸러내는 균들이 있어요. 자, 아까 염소 우리 사용한다고 했었죠. 염소를 투입해서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거지. 오늘은 이제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이제 봉투 같은 걸 하나 줬을 거야. 그쵸? 같이 들어있었죠? 꺼내보면 첫 번째 컵이 있습니다. 우리 재료 뭐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큰 컵 하나, 종이컵 하나. 큰 컵 하나, 종이컵 하나. 얘는 이제 하나씩만 있어서 계산하기가 쉬운데 작은 컵이 4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 4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뚜껑은 있는데 뚜껑은 아마 잘 안 쓸 것 같아. 마지막에 사용할 때 뚜껑 닫아놓으라는 건데 뚜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뚜껑은 뭐 크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 4개 꼭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받침대가 있어. 받침대. 이 봉투를 또 뜯어주세요. 자, 봉투를 뜯어보면 파란색 받침대가 있는데 큰 거 1개, 작은 거 3개가 있어요. 근데 작은 거 2개밖에 없다는 친구들은 큰 거에 이렇게 겹쳐 있는 수가 있습니다. 큰 거를 잘 분리해 보면 큰 거 하나, 작은 거 3개가 있어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3개.
이렇게. 하나만 꺼낼게요. 컵 하나만 꺼내서 자 앞쪽을 이렇게 컵을 뒤집어 놓으세요. 담는처럼 놔두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놔두면 뚫기가 더 편합니다. 뒤집어서 놔둔 상태에서 구멍을 화면에 우리 9개라고 돼 있죠. 9개 뚫어주세요. 다시 똑바로 세워주세요. 똑바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자 여과지 아까 우리 선생님 수업하던 거 2장 한 친구가 있어서 찾기 힘드니까 확인 잘 해보고 한 장만 밑에 깝니다. 여과지 먼저. 그 다음에 솜을 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솜. 그래서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여과지, 그 다음에 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갈을 조심하고 얘들아 이거 쏟아지면 위험하진 않아요. 청소가 힘드니까 자갈을 다 쏟아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는데 이번에 구멍 수가 약간 줄어듭니다. 구멍 몇 개 뚫는다고 돼 있니? 5개인데 제가 아까 5개 너무 적은 것 같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7개 뚫을게요. 7개. 아까 9개 뚫었으니까 이번에 7개. 자 7개 뚫습니다. 구멍 7개. 골고루 7개. 아까처럼 얘가 구멍 약간 크게 해서 이렇게 골고루 뚫는 게 좋아요. 네. 됐나요? 자 컵 2개 남았죠. 하나 또 꺼냅니다. 자, 이번에는 구멍을 좀 줄일게요. 5개. 요번에 구멍 5개. 쌤이 약간 골고루 뚫을게. 5개. 가운데 하나 하고 주변에는 4개. 골고루 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똑같아요. 자, 활성탄도 안트라사이트랑 똑같습니다. 자, 구멍 얘도 5개 뚫죠, 우리. 얘도 구멍 5개. 이게 끝. 자, 다 됐습니까? 됐으면 고개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 그 다음 단계 넘어갈게. 이건 들어서, 보자, 선생님이 확인을 못 하겠어요. 다 들어서 보다 쏟아질 것 같아서, 그 쏟아질까 봐서. 자, 그러면 종이컵은 이제 빼고, 자, 여기 보면 큰 컵에다가, 우리 투명한 큰 거 있었죠? 큰 거에다가 받침대를 얹을 건데, 우리 아까 받침대 사이즈가 3개였었잖아. 자, 큰 거 하나, 작은 거 3개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큰 컵이 얹습니다. 이렇게. 제 그 사이즈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사실 얹고 싶은 거 얹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활성탄 먼저 얹을 거예요. 활성탄. 활성탄하고 안트라사이트 구별하는 방법. 조금 더 반짝이는 게 안트라사이트고 제일 새까만 게 활성탄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선생님 약간 재밌는 걸 해보고 싶었어. 앞에 저학년 반에 쌤이 봤는데 성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해보려고. 뭐냐면 커피를 한번 쌤 해보려고요. 커피 한번 해보려고. 커피 될까 안 될까 얘들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제티도 돼요, 제티? 해보면 될까? 이거 너희는 수업 끝나고 하고 선생님은 커피를 한번 하고 커피 결과까지만 한번 보자.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하고 나면 결과가 약간 까맣게 우러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안트라사이트랑 활성탄 있지. 그게 정확하게 하려면 걔네를 물에 한번 헹구고 나서 해야 돼. 물에 한번 헹구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사실 말 따기보다는 약간 까맣게 섞여 나온 거는 활성탄하고 안트라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처분할 때 여과지랑 아마 솜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은 못할 텐데 버리게 되면 자갈하고 모래는 뭐 화단에 버려도 되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데 활성탄하고 안트라사이트는 안 버려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깨끗하게 물로 한번 헹궈. 헹군 다음에 잘 말려서 방 안에 놔두면 얘가 우리 방 안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방 안에 놔둬도 돼요. 왜 방향제 같은 거, 그러니까 좋은 냄새는 아니지만 안 좋은 냄새, 안 좋은 성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들은 안 버리고 재활용을 해도 돼요. 빠르게 한꺼번에 부으면 안 돼요. 구멍이 작기 때문에 금방 차지. 차고 나면 기다렸다가 또 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래서 자갈은 금방 빠지는데 모래가 또 안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래양의 물도 보면서 천천히 부어야 돼요. 한꺼번에 하면은 자갈은 쑥 내려갔는데 중간에 모래층에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천천히 떨어지는 걸 보면 됩니다. 도대체 자갈과 모래와 활성탄과 안트라사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정수기에 사용되는지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보고 자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자갈이 하는 역할은 침전이에요. 침전 쓰면 되겠네. 침전이 뭘까? 침전. 가라앉는 거죠. 자, 자갈 알갱이가 사이에 크기 때문에 자갈 알갱이 사이사이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침전이라기보다는 침전과 여과가 다 합해진 거지. 자갈보다 더 큰 알갱이들을 통과를 못하게끔. 그러니까 침전도 하고 여과도 하지만 주된 역할이 침전이기 때문에 침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균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여과사는 이 모래를 일정한 사이즈를 모아가지고 물로 여러 번 세척한 거기 때문에 여과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활성탄하고 안트라사이트가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흡착. 흡착이 무슨 말이냐면 옆에 보니까 우리 안트라사이트 그림 나와 있죠. 보니까 뭐가 많이 뚫려 있니 얘들아? 구멍. 구멍이 뻥뻥 많이 뚫려 있잖아. 이 구멍을 어떻게 되냐면 물이 됐건 공기 중이 됐건 주변에 안 좋은 것들을 그 구멍에 딱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해요. 빨아들여서 구멍에 달라붙게 한다고 해서 흡착이라고 합니다. 흡착.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솜이나 여과지. 솜이나 여과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과지 안에 보면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얘들아.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구멍보다 더 큰 것들은 통과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여과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과지가 구멍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서 여과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자, 그래서 정수되는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색깔이 나왔어요. 오히려 더 까매졌어요. 화면이 화면은 못 찾고 있다. 얘는 여과 안 된 거, 얘는 여과 된 거. 더 까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활성탄하고 안트라사이트 있지. 걔들 때문에 얘가 더 까매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걸러지지 않는 이유가 여과지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과지 구멍이 더 작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작은 여과지를 하면 홀라도 하얗게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얘가 내려오는 속도가 어떨까?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여과지는 거의 흙탕물이나 알갱이가 큰 것만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커피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결론은 커피는 안 되는 걸로 실패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질문 사실 저렇게 투과가 잘 안 됐는데 더 깨끗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간이 정수기 안에서 솜 같은 것도 더 추가를 해도 되고 대신 속도는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뭐 여과지가 사실 우리 집에 없으니까 여과지를 더 겹겹이 쌓아도 상관은 없어요. 여과지를 겹겹이 쌓거나 솜을 더 쌓거나 아니면 뭐 자갈이나 모래양을 많이 해도 되고 한 번 통과시킨 거를 다시 통과시켜도 되고 그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에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